강의를 할 때 보면 저는 이제 이래요. 이쪽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바로 들어가 어떤 실전으로, 그러니까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내용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항상 뭐냐면 이 방향성에 대한 부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상황을, 큰 그림을 일단 그려놓고 그 그림 속에 이 지금 여러분이 배우려고 하는 게 어느 위치에 있는 건지를 알고 배우셔야 이게 혼란이 안 오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큰 그림을 안 그려놓고 그냥 세부적인 걸로만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냥 배워놓고 헷갈리는 거예요. 혼동이 막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거 첫 시간이나 이럴 때는 어찌 보면 뭐 그거 안 들어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모든 핵심은 꼭 첫 시간에 다 있습니다. 그 첫 시간에 대한 거를 어떻게 되냐면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의 구조로 해부해 나가면서 어떤 식으로 그것을 이해해 나가는지에 대한 설명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이 첫 시간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시간이 이제 이해를 하면 나중에 가면 뭐 갑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 볼 때마다 저거는 저런구나, 저거는 저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그거를 그냥 얘기하는 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구조에 의해서 구조를 하나 분석하듯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의미가 나온다라는 식의 그런 거를 이제 첫 시간에 좀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몇 번이고 숙독을 하시고 또 그 머릿속에 두시고 나서 다음 강의할 때도 저런 구조를 하는데 어떻게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예상을 해야지 공부를 하실 때 공부가 이해가 잘 돼요. 근데 뭐 갑자의 성격은 이렇게 명랑하고 뭐 어쩌고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말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왜 그게 그런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몰라서 나중에 가면 외워야 돼요, 다. 그럼 외우면은 외우는 것도 한두 거지. 저도 이제 어느 나이가 되니까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원리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접근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그것이 어떻게 저쪽에서 풀이를 하는지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저게 저래서 저렇겠구나 라고 알게 되면 쉽게 외우지 않아도 몇 번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끝나고 나서 한 번 정도 더 보셔도 좋고요. 또 공부하실 때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 구조를 생각하면서, 이제 교재는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이제 육식갑자론에서 갑자을충 뭐 해가지고 쫙 이제 갑은 갑끼리 모으고 화는 화끼리 모으고 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갑을병정 이게 쭉 이렇게 해가지고 분류를 해서 이제 책자를 지금 이제 맡겨놨는데 아직 오늘은 안 되고 다음 주에 제가 그건 드릴 거고, 우선 그 전에 이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제 워밍업을 한다. 그리고 어떻게 이제 이 공부를 접근하는지에 대한 걸 얘기를 해드리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셨지만 근본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이 학문의 전체적인 체계를 조금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금 공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 뭐 일주론이라고 해서 특별히 무슨 이거는 특별한 학문이라고 있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사주 역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이제 하나의 흐름이 커다란 덩어리가 있는데, 덩어리를 그냥 쉽게 구분을 하자면 하늘, 그다음에 천이 있고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늘에 대한 것, 땅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걸 배우면 이 사주 명리에 대한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요런 것
것들에 대한 그 직물적인 거 플러스 하나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운행하는 원리가 있는데 그 운행의 원리는 소위 말해서 음양과 우행이라고 하는 이 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런 것을 세 개의 덩어리가 있는데 이 세 개의 덩어리를 음양 오행의 원리에 의해서 또 분석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면 이 전체적인 사주 명리라고 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얘기하면 하늘에 할 얘기가 많지만 이 학문적인 의미에서 접근하자면 이게 이제 천간이라고 해서 이제 갑을병정 무기할 때 여기서 갑을병정 무기 이렇게 이제 요런 글자에 대한 의미 그래서 요거에서 이제 개까지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하늘을 이해하는 건데 여기에는 뭐 많은 이제 원리들이 있고 얘기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이 갑을병정 무기경신계라는 이 기호 이런 그 기호를 이해하는 것이 하늘을 이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되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라고 하는 이 자체의 이 기호가 되게 많은 복잡한 어떤 구조를 갖고 있어서 우리들 생각하면은 뭐 간단한 것 같은데 간단하지만 않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뭐냐? 하늘, 뭐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가 무슨 뜻이냐를 아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를 잘 이해를 하면 그러면 이 하늘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많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사주 명리에서는 뭐냐면 자축인묘 하는 어떤 그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까지 하는 이 글자 12글자에 대한 이해를 하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배울 게 뭐냐면 뭐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글자에 대한 걸 아는데 여기에 갑이 뭐냐면 하늘이에요. 하늘을 뜻하는 갑을 나타나는 거고 자는 못하면 땅을 나타내는 자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갑자라고 하는 글자를 이해하려면 하늘의 갑과 땅의 자를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서로 합치되면서 뭐가 되냐면 하나의 사람을 이루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육친이라고도 하고 십신이라고도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뭐 비견, 겁재, 뭐 식신상관 뭐 그 다음에 뭐 이제 재성, 무슨 관성, 그 다음에 인성 요런 그 10가지 종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알면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풀이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풀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세 개를 기본 원리를 어떻게 하느냐를 배울 때 이 육식갑자론이 굉장히 유용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하려고 하면 하늘에 대한 갑의 뜻과 그 다음에 자의 뜻이 어떻게 되는 거고 갑과 자가 만나면 십신, 육친으로서 어떻게 그 해석이 될 것이냐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를 통해서 이제 훈련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주 팔자가 8글자가 있잖아요. 사주 팔자가 어떻게 되냐면 사주라고 하는 기둥, 이 4개의 기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이 4개의 기둥을 이 육식갑자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벌써 4분의 1은 풀린 거예요. 4분의 1은 풀려. 거기다가 일에 대한 육식갑자를 이해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거의 한 20-30%는 반은 50%는 알게 된다. 이런 얘기라서 그러면 그런 얘기하면 상대방을 대충은 이 사람이 어떻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식자 공부는 굉장히 어찌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거예요. 하늘의 갑과 땅의 자
이게 만나서 갑자라는 글자를 읽는데, 이 갑자가 만났을 때는 어떠한 사회적인 또는 인간적인 부분, 이것으로서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풀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이거를 자꾸 이제 훈련을 통해서 하는데,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음양, 오행의 원리가 들어가 있어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서로 대칭되는 기운이죠. 대칭되는 기운이고,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생해주고 극해주는 이 원리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 보면 생해주느냐 극해주느냐, 내가 생해주느냐 상대방이 나를 생해주느냐, 내가 극하냐 상대방이 나를 극하느냐,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어떤 심의 균형이라든가 발현되는 어떤 모습들이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우선적으로 이제 자꾸 훈련하다 보면 이제 글자가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기본 구조는 이렇게 돼 있구나. 근데 여기에 뭐 어떤 것들이 더해지면서 조금 변화를 갖겠구나. 그런데 이 기본 구조가 이게 반이다, 이런 얘기죠. 나머지 구조들은 어떤다? 거기에 보조적인 역할로서 이거를 제압하느냐, 생하느냐, 극하느냐. 생하니까 이 기능이 더 발현이 된다. 극하니까 이 기능이 조금 제약이 된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사람의 운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이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그런 식의 관법, 그런 방식으로 이 공부가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일단 아시면서 공부를 해야, 이게 무슨 뜻이래 이러면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거 배워놓고선도 나중에 갑자인데 어떡하라고, 어떻게 적용하라고, 이게 안 되는데, 이런 원리를 알면 갑자니까 이러한 성향, 소위 말해서 가장 쉽게 가장 접근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의 성격, 성향, 이거를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환경을 아는 거예요. 환경, 기초 환경. 그렇죠? 성격과 기초 환경을 알면 뭐를 아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를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격이 되게 착해. 그런데 환경도 굉장히 좋아.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건이 어떻게 하냐면 효부가 되고 남편한테 잘하는 어떤 그 자식들을 잘 돌봐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거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보니 성격이, 이제 이게 비유를 든 겁니다. 이게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어떤 사람이 성격이 되게 몰았어. 남의 비판만 하고 그거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사람도 환경이 좋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비판 정신을 갖고, 예를 들어서 언론 개통이라든가 신문 이런 걸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자기 삶을 이렇게 영위해 나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격이 모났어. 근데 이게 배우지도 못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회적으로 맨날 불평불만하고, 또 딴 사람, 못된 사람, 그러니까 나쁜 짓 저지르고, 왜냐하면 나 배고프니까 나 도둑질하고 뭐 이런 식의 행동을 하니까 결국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느냐, 뭐 범법자가 되기도 하고, 그 삶을 뭐 길거리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사건, 길거리에서 살아야 된다는 사건이 생기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사람의 성격과 환경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 건지를 안다라는 거죠. 거꾸로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환경은 좀 나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은 좀 나쁜 환경이라도 어떻게 좀 열심히 뭐 막말로 식당에 가서 일을 하든, 아니면 뭐 화장실에 가서 청소를 하든, 그래도 열심히 하면서 또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범법자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환경이 안 좋으니까 뭐 재벌이 되거나 아니면 무슨 뭐 사업가가 되거나 이런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기본 원리예요. 이게 기본 원리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 사람 인생을 내가 어떻게 알아,
저 사람 삶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렇게 막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무슨 글자가 있으면 그 저기 뭐야 도화라는 글자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바람이나 피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막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려워.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 어떤 성향을 가졌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보니까 환경이 어떻다. 그러니까 이거와 이것이 만났으니까 이 사람의 삶의 방향은 이러이러한 게 장애가 많겠구나, 어려움이 많겠구나.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장애가 많을 때마다 나쁜 짓을 하겠구나, 어떤 사람은 장애가 있을 때마다 좋은 쪽으로 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삶을 어떻게 살겠구나 라고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쉽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이 학문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다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물론 이게 기초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사실은. 더하기 빼기를, 근데 물론 더하기 빼기를 할 줄 알아야 나중에 곱하기를 하고 방정식을 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우선 기초가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을 이걸로 일단 다져놓고 그 다음에 변칙적인 걸로 가는 거고, 그러는 가운데 또 어떤 이론들이 있어요. 이건 이렇다 저렇다 라고 하는 이론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다 보면 나 나름대로의 확신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무슨 가키면 무슨 글자가 이렇게 나타나면 이런 사람들은 저기 사고 나고